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홍티 경매는 든든하답니다. 그 이유는 홍티님과 김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경매도 MPL도 그리고 대부업 창업도 이대홍티 라운지 스터디에서 정답을 찾으세요. 최고의 시설과 안락함, 그리고 클래식 공연까지 이대 홍티 라운지로 오세요. 모든 법적인 뒷받침 저 김도훈 변호사가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이대 홍티 라운지 스터디에 오세요. 오세요. 재테크의 새바람 홍티 경매 MPL 신촌에서 만나요. 이대 홍티 라운지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네, 5월 12일 금요일 라이브 483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먹거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2021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홍티경매 유튜브 대부를 만들고 나서 이제 시작을 첫 스타트를 이제 대출이 나가면서 정말 2021년도는 뭐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시기였고 그리고 대출 문의도 뭐 하루에 뭐 정말 심하게는 하루에 뭐 어떨 때는 뭐 수십 건씩 왔어요. 뭐 대출 문의가. 아까는 이제 이런 물건 대출 가능하냐라는 문의가 와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보냈거든요. 하루에 뭐 최대 아마 대출 그 자서를 받은 게 3건. 하루에 저희 서초동으로 방문을 3팀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3명의 채권자가 와서 이제 각각 자서를 하고 갔죠. 뭐 다 나간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정말 2021년도는 그 한 해는 대출을 뭐 거의 홍티경매 대출의 거의 한 85, 90% 가까이를 거의 2021년 1년 동안에 이제 이뤄낸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제가 먹거리라는 표현을 뭐 했지만은 그때는 이제 담보대출 질권 투자였죠.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문의가 오면 뭐 부동산 평가에서 대출 뭐 보통 뭐 1순위도 나간 것도 있지만 2순위로도 많이 나갔죠. 그리고 뭐 아파트 특히 이제 뭐 저희는 뭐 아파트에 집중된 건 아니지만 뭐 가격이 좀 점점 올라가면서 뭐 충분한 담보 가치가 뭐 보수적으로 나갔지만 저희가 뭐 그리고 이자 상환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강화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뭐 이자가 잘 들어왔으니까 자 담보대출 질권 투자로 이제 시작을 했다면 그때 이제 회원들이 시작을 하면서 평균 한 400명 정도 제가 세보니까, 물론 이제 이건 누적 인원이니까 실질적인 뭐 2번, 3번씩 뭐 3건 투자하신 분이 계시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참여하신 분은. 그래서 질권 투자액이 한 200억 정도 돼서 뭐 대충 보니까 이제 평균 한 명당 5천에서 뭐 1억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뭐 수백 명이 모여서 이제 홍티경매 질권 그 투자 회원이 되셔서 대출이 나갔는데 이건 아마 이 400명 뭐 몇백 명 단위의 그 회원들이 뒤에서 그 질권 투자를 했다는 거는 아마 제가 볼 때 아마 이 대부업체 중에서 글쎄 거의 뭐 탑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함께한 거는 지금까지 대부업체들이 뭐 질권 투자를 하는 대부업체 회원들 뭐 홍티건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들도 많이 하죠. 다른 대부업체도 뭐 일명 쩐주라고 하죠. 돈을 대는 사람. 예, 그래서 돈을 대는 사람들이 있고 많이들 그렇게 질권 투자를 형식으로 이제 뭐 GPL이라는 명목으로 하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수백 명이 그 홍티경매를 통해서 다른 데는 편법으로도 많이 하는데 이제 본인들이 그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근데 홍티경매는 항상 홍티경매를 거쳐서 왜? 그래야 안전한 투자가 되고 그래야 세금을 다 완벽하게 내고 이자 배당을 받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경로를 만든 거죠. 제가 소개하고서 회원들끼리 다이렉트로 근저당 설정을 하고 중간에 저는 수수료만 받고 끝나면은 저는 너무 편한데 그렇게 안 한 이유는 투명한 돈 과정 그 다음에 세금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 거죠. 어찌됐든 1인당 평균 5천만 원씩 됐고 잘 나갔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세보니까 연체액이 45억이 넘어요. 한 45억쯤 가까이 되는데 물론 이제 큰 금액들이 이 중에서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개수로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금액이 큰 금액이 나간 것들이 연체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담보부동산이 최적의 부동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 채무자들이 이자는 6개월, 짧게는 길게는 뭐 1년, 한 2년 가까이 내다가 결국에는 이게 원금 상환을 못하고 이제 이자 상환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연체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담보대출은 계속 부동산이 호황기만 된다고 하면은 뭐 갈아타는 대환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 부동산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대환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빌라왕이다 뭐다 해갖고 하도 이 전세 사기다 뭐다 급증하는 이 사태 때문에 이 지금 대환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작년 말 올해 겪다 보니까 이게 담보대출 부동산으로는 한계가 있겠구나. 저는 이 담보대출 나가는 회원들 질권 투자 받아서 담보대출 나가고 이자 받고 요 구조를 저는 계속 키워볼 생각으로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홍티경매 회원들을 뭐 진짜 1000개까지 홍티경매 유튜브 대부 프랜차이즈를 홍티경매 100호점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었는데 그 계획 자체를 완전히 수정하게 만들었죠. 왜? 연체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제가 급격하게 확 선회했죠. NPL로. 근데 이제 NPL은 또 그렇다고 제가 방향을 선회를 NPL로 해서 뭐 했다 그래서 그 NPL로 방향을 선회한 게 뭐 정말 뭐 남들은 가지 못하는 걸 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또 많은 이미 앞서간 다른 대부업체들이 NPL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충분히 많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작년 또 말쯤에서 뭐 NPL로 여러분들 뭐 경매물건 보시면은 많이 등장하는 대부업체들이 있어요. 예, 그 대부업체들 제가 꽤 여러 대부업체들을 이제 당사자들 담당이나 뭐 사장님들 만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대부업체들을 운영하는 것도 좀 제가 좀 뭐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진 않지만 그들이 근데 뭐 대략적으로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올해 초 작년 말 올해 초 부동산이 좀 하락하면서 그때도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뭐 제가 만나자고 제의할 때 콧방귀 정도밖에 안 끼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뭐 네가 도대체 나를 왜 만나자 그러냐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협업을 하자 그러면은 괜히 그냥 뭐 좀 튕기는 거 있죠? 그래서 조금 기분이 뭐 좀 존심이 상한 것도 있고 뭐 근데 뭐 본인들이 뭐 앞서가고 뭐 그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고 할 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콧대가 높던 대부업체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자기네 채권을 사가라.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방향이 처음에 이제 그들이 저한테 대했던 거하고 이게 방향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질권대출 이자 자체가 질권대출을 보통 또 NPL을 사갖고 올 때 그 NPL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출 이자도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평소에 나가던 그 대출 이자의 2배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감당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 채권을 그냥 일단은 좀 매각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자기네 채권 사가라고. 예. 물론 뭐 싸게 내주면 우리가 사겠지만 뭐 본인들도 원금 손실을 볼 이유는 없으니까 뭐 우리 원금 다 주고 살 필요는 없겠죠. 예,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뭐 우리는 힘들겠다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저한테 사가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거는 이것 때문입니다. 보통 그 일반적인 대부업체는 그냥 아파트 아니면 상가예요. 아파트 상가 말고는 그리고 주로 이 도시, 서울, 경기도, 뭐 대구, 대전, 뭐 부산, 광주 뭐 있지만은 보통 대도시의 아파트 아니면 보통 상가예요. 제가 영등포 상가도 새마을금고도 하려다가 말았지만 어쨌든 그런 보통 상가들이 대부분 많아요. 지금 뭐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굵직굵직한 상가들 그런 상가들 그 대출 나갔던 NPL 채권 저한테 사가라고 제가 받은 것도 꽤 많거든요. 그 물건지 목록 받은 것도. 근데 제가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뭐 그렇게 수익이 좋진 않아요. 그다음에 대형 대부업체는 이제 뭐 빌딩 같은 경우는 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여기 양재동에 있는 빌딩 그때 어디 대부업체가 30몇 억 있는 거 제가 이제 그 오케이저축은행 사나 어디 2% 파이낸셜 대부인가? 아니,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채권 사오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그들은 팔 생각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대형 대부업체들이 갖고 있는 빌딩은 일반 우리 같은 조금 중소 대부업체가 접근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그런 루트를
만나기도 힘들고 우리가 또 낄 자리도 사실 없고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 같은 홈티경매 비슷한 이 대부업체들이 하는 게 보통 아파트 아니면 상가, 뭐 대변제를 통한 뭐 NPL 그 근저당 채권 은행 거를 갖고 오거나 뭐 그러면서 이제 상가를 갖고 오거나 근데 이제 잠깐 뭐 여기서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변제 형식으로 갖고 오는 게 이제 보통 은행권을 저희도 은행권을 갖고 오려고 해요. 근데 은행권을 대변제 형식으로 갖고 올 때는 대변제는 대신 갚아주는 건데 그러면은 대변제를 할 때 채무자하고 약정서 계약서를 다시 써요. 은행하고는 이자가 5%지만 그 은행 거를 내가 대신 갚아주고 대출 연장해 줄게. 대신 우리하고 계약을 새로 써. 우리하고는 얼마? 20%. 근데 채무자 입장에서 아니 그 집 자체가 날리기 너무 이걸 경매로다가 진짜 그 날린다는 표현 그렇지만 경매로다가 이 날리는 게 너무 아까울 때는 정말 이건 놓치기 싫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자 20%를 주더라도 그 은행권을 대부업체가 대신 갚고 대신 대부업체하고 이자 그 계약서를 대출 계약서 20%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저도 그 아파트 경매에 들어간 채권자, 채무자들하고 여러 번 제가 접촉을 시도해 봤을 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은행에 5, 6%그 이자도 못 내갖고 지금 연체하는 사람인데 저희한테 20%의 고리 이자를 이 사람들이 계약서 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야, 이 대변제라는 것도 대변제 형식으로 그 NPL을 갖고 오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채권을 제가 가지고 오려고 그것도 많이 노력을 부단히 여러 군데에서 접촉을 해봤을 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수익이 안 나요, 수익이.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아무리 압구정동 현대 미성 뭐 한양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는 보기 좋고 와 정말 야 저런 아파트 NPL 채권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건 좋겠지만 문제는 내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서울 경기도에 뭐 상가나 아파트나 야 이거 채권을 가지고 오는 게 이게 돈이 안 되는구나 결국. 그래서 제가 목적지를 피턴했죠. 피턴은 이제 바로 갈 수 없으니까 살짝 돌아갖고 가는 게 피턴이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싹 돌려서 피턴을 서울 경기에서 지방으로 돌린 거죠. 지방으로 목적지를 이제 돌리면서 목표도 변경했죠. 그래서 토지. 제가 토지는 솔직히 뭐 제가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는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나 저 알고 있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고 이제는 경매 할 때 이제 뭐 그럴 때 토지 관련해 가지고 뭐 좀 봤지만 이게 뭐 땅이라는 게 이게 뭐 쉽지 않고 그냥 뭐 땅의 어떤 지목을 보고서 뭐 이런 걸 뭐 도로가 연결된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토지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그냥 차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그 땅 가치를 평가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제가 또 앞으로 할 게 많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은 안 썼는데 요번에 이제 작년에 여름에 이제 그 사천 그 공장 NPL을 저희가 갖고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고개를 돌렸죠. 그러면서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제가 사천 공장 NPL을 갖고 왔지만 산업시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중공전 아파트. 이거는 지방. 그런데 분양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임대주택 아파트. 그래서 요건 제가 나중에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꼭 서울 경기에 보기 좋은 뭐 강남 빌딩, 강남에 있는 빌딩 다 대출 다 있거든요. 그런 NPL 가지고 오면은 좋죠. 그런 NPL 갖고 오면은 뭐 너 더없이 좋겠지. 근데 문제는 돈이 안 되니까. 좀 강남에 이전에도 그 어디 갔어? 저기 올림픽 아니 저기 잠실 앞에 있는 저기 삼전동 석천호수 있는 그 인근에 거기에서 이제 빌딩 거기도 이제 1, 2금융하고 이제 같이 나갔던 건데 통합 대안으로 해갖고 저희한테 뭐 넘기겠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원금을 다 받겠다는 거죠. 왜? 그 빌딩 자체는 경매 나가면 충분히 낙찰가가 이만큼 나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고 남아요. 근데 이제 당장에 어떤 뭐 자기 자본을 맞추거나 뭐 작년 말에 연말에 이제 급하게 이제 팔아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수제가 이제 매각제가 왔을 때 제가 그걸 받아봤을 때 원금을 다 주고 원금 다 주고 본인들이 파는 날까지 이자를 다 받아가서 우리가 갖고 온다고 쳐요. 그러면은 롯데타워 앞에 있는 정말 석촌호수 앞에 그 빌딩 NPL을 홍티경매가 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뭐 홍보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뚜껑을 열고 뒤다 보면은 걔네가 대출 나간 이자가 뭐 한 5%가 안 되는데 거기에 연체 이자까지 얹어야 8%예요.
그것도 8%도 뭐 그동안에 쌓인 연체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계약 당일까지 다 가져간다고 하면 우리는 계약한 날부터 그때부터 이제 날수 계산해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1년 동안 이 채무자가 이자를 안 내고 버티고 있어 봐야 우리는 연체이자까지 꽉꽉 채워서 받을 수 있는 게 1년에 8%. 그럼 8% 이자 되는 채권을 저희가 뭐하러 갖고 옵니까? 의미가 없죠. 수익이 안 나는 채권을 아무리 강남이 아닌 롯데호텔 앞에 있는 빌딩이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진짜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나는 거 의미가 없죠. 차라리 남들이 똥냄새 난다고 코를 틀어막고 가는 그런 땅이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땅이면은 경상도나 전라도나 그런 데에 있는 땅이 난 거죠. 보기 좋은 게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 그랬나 근데 이 NPL 시장을 보면은 보기 좋은 거는 수익률이 떨어지고요.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것들에 대해서 수익이 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지방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특히 이제 바닷가 해안가 쪽이나 그 다음에 어떤 산업단지 쪽이나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대로 정부에서 이제 지방은 특히 임대주택을 건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을 할 때 어떤 이제 자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찌됐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단기로다가 한 6개월 이내 정도에서 어차피 준공하고 나면은 이제 다 된 거니까 대출이 나오는 게 확실하게 확인이 될 때 이번에 사천 공장처럼 짓고 나면 대출이 100% 조금 늦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다음 주면 오늘까지 힘들겠고 다음 주면 마지막 결정이 날 텐데 다 될 텐데 이렇게 공장 다 완공하고 허가 다 받고 다 끝났거든요. 그럼 대출 무조건 나오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그야말로 땡큐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훨씬 낫다라는 제가 판단을 해서 굳이 서울 경기에 보기 좋은 아파트, 빌딩, 상가 이런 것보다는 지방 쪽으로 눈을 돌려서 NPL을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적은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홍티경매 함께하는 이유가 저는 돈 벌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률 5% 나는 거 제가 아무리 홍보를 하고 제가 선물 공사를 펼친다고 해도 수익률 5%짜리를 여러분들이 저하고 홍티경매 함께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죠. 결국에는 저도 목적이 이 홍티경매를 통해서 수익 창출이 목적이지만 우리 홍티경매하고 파트너가 되는 회원들의 목적도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보기 좋은 여러분들하고 강남의 빌딩 앞에 모여서 자 우리가 이 빌딩에 이만큼의 우리가 대출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지분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빌딩에 우리가 돈을 빌려줬어요. 이 빌딩에 돈 빌려준 채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 앞에 쭉 서가지고 자 이 빌딩에 우리가 NPL 사왔어요라고 홍보하긴 좋죠. 그래도 강남 한복판에 있는 빌딩에 우리가 NPL 채권을 가지고 왔다. 그래도 우리 빌딩은 아니지만 내 건 아니지만 여기에 돈을 빌려준 은행의 채권을 우리가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이 양반이 돈을 안 갚으면 우리는 이 건물을 경매에 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거니까 앞에서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그 빌딩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네 돈 빌려준 채권 당사자가 와 있는데 우리한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보긴 좋겠죠. 근데 문제는 내실이 없는 거죠. 돈이 안 되는데 강남 빌딩이라고 하더라도 그 1년에 5%, 6%, 7% 받고 거기에 돈을 빌려줄 리도 없고 7%짜리 채권을 사올 필요도 없죠. 그런데 좀 냄새가 좀 난다 하더라도 냄새가 나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30%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 냄새가 나는 땅이라도 우리가 둘러 모아가지고 그 냄새가 똥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돈을 벌어주는 땅이기 때문에.